네, 시작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어, 제가 간단하게, 어, 일단은 제가 이렇게 킬러 콘텐츠,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을 붙여놓고, 우리가 이제, 진짜 시도다운 시도를 한번 해보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라서, 저는 린토님께도, 퍼도님께도 이게 의미 있는 시간인 것 같아서 참, 뜻깊어요. 저 혼자 뜻깊, 굉장히 뜻깊고, 이 시간이 좀, 몇 분 안 모이셨지만, 그래도, 진짜로 시작점이 되었으면, 두 분께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이 안에서 또 새로운 시도를 하시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나왔으면 좋겠고 하는 마음입니다. 허주님 방 기대되고, 린토님, 이 스몰 헤빗, 25일, 우리 하게 될 건데, 25일 기대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하면 될까요? 저 해도 괜찮나요? 네, 네네, 네, 시작하십시오. 시작하세요. 네. 지금 할 때마다 화이팅! 어색해서. 네. 저는 지금 제 가르마가 너무 5대5로 보이는 게 지금 계속 마음에 걸리고 있습니다. 안 지금 그렇습니다. 예, 전 스나이퍼 두라고 하고요. 예, 시간에 대한 개똥 철학이라는 주제로 오늘 강의를 한번 해보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사실은 린토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소모임을 시작하기 전에 저한테 이 부탁을 하셔갖고 좀 사실 망설였는데요. 제가 감히 시간에 대해서 누구에게 뭘 이야기한다는 게 사실 좀 부끄러웠지만, 또 이왕이면 제가 또 채우다 플래너를 만든 사람으로서의 또 시간에 대한 고집이 있기 때문에, 이 고집이 누군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일 수도 있고 조금 이상할 수도 있다 생각하지만, 그래도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틀리면 그냥 지우시면 될 것 같아요. 들어보시고.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한번 퀴즈 하나 내보겠습니다. 86400이란 건데요.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맞춰주시는 분 있으면 제가 첫 번째 맞춰주시는 분에게 선물을 꼭 드릴게요. 선물은 나중에 공개하겠습니다. 네? 하루 시간 초로 나타낸 거. 네, 맞습니다. 유미연님께서 맞추신 것 같은데, 이 하루가 24시간이고 1시간이 60분, 1분이 60초, 이걸 다 곱해보면 86,400초예요. 시간이란 게. 그리고 1,440분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아니, 저희가 이 86,400초를 관리한다, 이게 사실 가능한가, 이거에 대해서 좀 먼저 제가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이거 시간 관리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작부터. 저는 사실 이 하루 24시간을 다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다가, 그게 잘못됐다 생각하고 좀 많이 행동을 바꿨거든요. 그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 강의를 하겠다고 했고요. 퍼드님 정말 네. 죄송한데 혹시 네. 지금 웨이팅실에 기다리시는 분들 있다는데 제가 그분들 이게 수락이 안 되네요. 혹시 퍼드님이 되시면 톡방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다고 와갖고 죄송해요. 당황하지 않고 해야 되는데 수락만 죄송해요. 어떻게 하는지. 네, 했습니다. 되게 많으신데요? 들어오시는 분이? 그러니까요. 우르르 들어오시네. 그렇게 많이 들어오시는, 솔트님 이러고 가신 거예요, 지금? 일을 저질러 놓고 그냥 가신 거야? 어떻게 엄청 많이 다 기다리고 있었어. 들어오신 나 분들 지금 죄송해요. 이제 지금 퍼드님 강의 시작하고 계세요. 퍼드님 계속 하시죠. 끊어서 죄송합니다. 네, 아니, 괜찮습니다. 네, 점점 얼굴이 빨개지고 있는데, 일단 하루를 보시면 86,400초라는 시간이 있는데, 저희가 24시간을 관리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걸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자, 이거 누가 시간을 만들었을까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면, 이제 오늘은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는 거니까요. 마이크를 켜시고 하셔도 되고 여기 채팅창에 하셔도 되니까
시간을 왜 만들었을까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신 분 있으신가요? 시간을 누가 만든 거였어요? 네, 시간 누가 만들었지 않겠습니까? 부산 아, 말입니까, 이거는? 진짜. 아, 네, 네, 시간을 누가 만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뭐 누군가 만들었으니까 저희가 시간이라는 표현을 할 건데 단 한 번도 음,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살면서. 음, 저도 사실은 많이 해보진 않았는데 음, 이 플래너를 만들려고 딱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래도 음, 최소한 이 정도는 좀 알고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음, 해서 막 찾아봤어요. 근데 음, 자세한 내용은 찾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음, 근데 제가 생각하는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드리면 좀 이게 맞는 얘기는 아닐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를 개똥철학이라고 했던 이유가 완전 순수히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어디 학술적으로 나온 내용이 아니라 순수 제 생각이니까 좀 아니어도 받아주시면 좋겠고요. 시간은 제가 생각엔 약속이에요, 약속. 왜냐하면 저희가 예전에 시계가 없을 때 생각하시면 뭐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어디에서 만나자. 어떤 해가 어떨 때 무엇을 하자. 달이 떴을 때 데이트를 하자. 뭔가 이런 식의 행위를 했을 거란 말이죠, 서로가. 그런 것 때문에 시간에 대한 게 약속이라는 것이 있었고 그 약속을 체계화하기 위해서 아라비안 숫자를 가지고 시계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그 시계에 대해서 시간을 가지고 이야기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뭐 나이가 뭐 50이 있을 수도 있고 30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도 사실 저희가 의미 부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르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굳이 1년이 365일이 아니고 1년이 1000일이라고 생각했을 때 저희 나이는 지금보다 3배, 3배로 다운될 수 있는 거니까 나이를 생각해도 그렇고 모든 걸 생각해 봤을 때 시간이란 건 약속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뿐이지 뭐 특별히 뭐 시간이 누가 엄청난 것이 아니라는 걸 좀 인지해 주시고 또 들어주시면 좋겠네요. 이 제가 적어놓은 말이 세상이 정해놓은 숫자와의 약속이다. 이게 저는 시간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시간 관리는 왜 하려고 할까요? 사람들은. 약속 시간 때문에 하시나요? 예, 이 보시면 오늘 계신 분들이 남자가 저밖에 없어서 예, 뭐 이제 시어머니 며느리 역할도 하셔야 되고 또 엄마 역할도 하셔야 되고 어딘가에서 또 뭐 특별한 일을 하실 수도 있고 뭐 직업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소모임 리더도 하고 계시고 또 온라인에서는 온라인 닉네임을 가지고도 활동하고 계시고 이것들이 다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하고 내 시간을 갖기 위해서 시간 관리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가 되게 거창한 뭐 그 아까 전 처음부터 말했던 24시간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냐 이게 포커스거든요. 그래서 시간 관리를 하는 이유가 뭐냐? 뭐 부자가 되고 싶어서, 돈을 벌고 싶어서, 행복하고 싶어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냥 잘 살려고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단순히. 근데 이렇게 잘 살려고 하는 게 시간 관리인데 시간 관리 책을 보거나 뭔가 하면 되게 너무 거창한 것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아마 시작을 할 때부터 뭔가 꼬이는 것들이 많고 어렵게 생각하는 것도 있고 왜냐하면 습관이 안 들어져 있기 때문에 시간 관리 자체가 기본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시간 관리가 왜 안 될까요? 두 번째 퀴즈입니다. 채팅으로 적어주시면 제가 꼭 체크해 놓겠습니다. 시간 관리가 왜 안 될까요? 게을러서 안 된다고요? 지금 뮤라클쌤님이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해서 이런 것들은 시간 관리 수업을 너무 많이 들으신가요? 생각 없이 살아서 시간이 무한하다 생각해서 뭐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오늘 얘기는 개똥철학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시간 눈으로 볼 수 없어서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사실은.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관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만약에 눈으로 보인다면 지금보다 더 쉽게 관리를 할 수 있거든요. 이걸 조금 동일하시나요?
네, 시간 관리가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고 시간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시간 관리를 할 수 있을까요? 예, 시간을 시각화해야지만 시간 관리를 실제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제가 얘기하는 뭐 이 주장은 사실 제가 플래너를 팔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장사꾼으로 말씀드리면 시간 관리 무조건 플래너 써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사실 조금 저도 해보니까 플래너를 꼭 써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식으로 시간 관리를 해서 내 시각화를 만들 수 있냐 이게 사실 포커스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도구들 중에 뭐 에버노트를 써도 되고 뭐 다른 것들을 써도 되고 특히 뭐 플래너를 쓰시면 저는 가장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관리하기 위해선 시간을 시각화해야 되고 그 용도의 가장 큰 도구 중에 하나가 저는 플래너라고 추천을 꼭 드리고 싶네요. 이거 네, 지금 다 들어오신 거 맞죠? 아니네. 네. 아니, 지금 못 들어오신 분 있는데 혹시 수락해 주셨어요? 네. 아, 네, 왜 감사합니다. 제가 주인장이 닌토임인데 왜 제가 제가 안 돼요, 이게. 모르겠어요. 그냥 해주세요. 죄송해요. 네. 이거 안 들어오신 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네. 이거 처음부터 다시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하여튼 녹화되고 오늘 있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간을 시각화하자 이게 가장 포커스니까 요것만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이제 좀 덜 떨립니다. 예, 이거 이제 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 시간에 대한 제 생각인데 오늘 퀴즈가 많습니다. 뭐뭐 1등 했다. 저는 뭐뭐에 1등을 했다라는 게 있는데요. 아빠도 있고 형아도 있는데 왜가 좋니? 자, 다시 할게요. 지각을 1등 했다고요? 지각 1등. 목소리 들려주세요. 출근, 예. 와, 출근 1등. 출근, 필사, 예. 저는 등교랑 출근을 항상 1등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살면서 지금까지 1등을 안 해본 적이 없다. 이거는 거짓말이고요, 사실. 근데 항상 등교를 할 때도 1등을 하려고 했고, 출근도 1등을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왜 1등을 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지만, 공부를 1등 못하니까 학교라도 1등 가자. 이런 마인드도 좀 있었어요, 사실은. 이왕 하는 거 뭐라도 하나 1등 하자는 마인드가 항상 있었던 건데, 뭐 어떻게 보시면 말씀하신 것처럼 부지런했던 것들도 사실 분명히 있고요. 제 성향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되게 편한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학교 일찍 가니까 야간 학습 시간이 보통 뭐 10시, 11시잖아요. 병든 닭이 되는 거야. 아침 일찍 가니까 항상. 근데 이 짜여진 교육을 항상 받아오면서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살았다가 대학교 가서 많은 걸 좀 깨닫게 됐는데 이 시간을 나누는 거에 대해서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지금부터는 뭐 이 PPT와 상관없이 조금 제 이야기를 하면 저는 중학교 전까지는 학교에서 공부를 좀 잘했습니다. 사실 이건 제 입으로 얘기하기가 좀 부끄러운데 학교에서 항상 1등을 했어요. 그래서 되게 건방지게 살고 있었는데 중학교에 갔더니 이 뭐 선행학습이란 것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고 뭐 부모님도 저희한테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없던 집안이어서 중학교 갔더니 갑자기 순위가 막 100 몇 등이 됐을 때부터 제가 조금 멘붕이 왔던 시절이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저희는 고등학교가 가려면 비평준화 시절이어가지고 뭔가 학교에서 한 50등 안에는 들어야지만 그 경주에 있는 고등학교에 갈 수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좀 혼자 그때부터 플래너를 많이 썼던 건 솔직히 맞아요. 그래서 뭐 제가 뭐 이렇게 과외를 받아본 것도 아니고 혼자 어떻게든 이제 승부를 해서 그 공부도 좀 사실 게임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고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이 게임에서 이기면 된다는 식으로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했었는데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고등학교 가는 시절에 저희 집이 이혼을 해요. 그러면서 제가 이 뭔가 그때 당시에 가질 수 있던 모든 방황을 진짜 너무나 많은 방황을 하다 보니까 공부에 아예 손을 놨어요. 사실은 고등학교 때. 근데 수능 시험을 칠 때까지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다시 대학을 갔더니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기도에 있는 대학교에 야간에밖에 못 갔어요.
어떻게든 경주는 떠나고 싶고 빨리 서울은 가고 싶은데 서울은 못 가고, 그럼 서울과 가장 가까운 경기도에 있는 대학교에 야간으로 갔었는데, 그때 야간으로 갔을 때부터 이 이야기가 다시 시작되는데요. 야간 대학교는 수업 시간이 전공은 7시부터 시작을 하고, 나머지 그 비전공 수업, 교양 같은 것들은 이제 오전에 수업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생활을 계속하면서 좀 느꼈던 게, 나는 아침에 정말 자신 있는데, 아침 시간이 자신 있는데, 뭘 할 때마다 저녁에 뭘 하는 거예요. 학교도 그렇고, 하필은 또 야간 대학을 갔더니, 저녁 시간에 자꾸 공부를 하라고 하니까, 나는 집중도 솔직히 좀 떨어지고, 저녁에는 술 먹는 거랑 잠자는 거 외에는 자신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나마 뭐 여자를 만나는 이런 거 아니면, 저녁 시간에 뭘 하면 자신이 하나도 없는데, 자꾸 공부를 하래. 근데 저의 성향은 그때까지 몰랐던 거죠. 난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건 알고 있었지만 내가 아침을 좋아한다는 생각 안 해보고,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부터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거 좀 많이 해봤어요, 사실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매일 수업이 있었던 내용을 1시간 정도만 딱 복습을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딱 한 학기, 두 학기를 했더니, 제가 이제 뭐 졸업할 때는 다 4.5점으로 1등을 하면서 졸업을 했었는데, 그걸 할 수 있었던 건 사실 저녁에 친구들하고 술 엄청 많이 먹었어요, 진짜. 그리고 그래서 친구들이 넌 정말 이중생활이다. 왜 술을 그렇게 처먹는다고 하면 안 되지만, 예, 술을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술을 그렇게 먹고 왜 4점을 받을 수 있냐, 이거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고 의심스러워하더라고요, 저 자체를. 근데 사실 좀 이중적으로 행동했던 건 뭐였냐면, 나는 아침 시간이 자신 있으니까 4시간 동안은 내가 이번에 해야 될 일이, 내 목표가 4.5다. 장학금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에 항상 공부를 했었어요. 아침에. 그래서 사실 22살, 23살, 24살 이럴 때 군대 갔을 때도 저는 좀 군 생활이 너무 편한 거야. 아침에 못 일어나고 이런 게 없으니까. 군대 가서도 아침이 편해. 졸업을 하고 대학교를 와도 아침이 편해. 그러면 나는 그냥 아침을 선택하고 밤을 포기하자라고 생각을 바꿔먹게 되었거든요. 왜냐하면 예전에 대학교 때 보면 저녁에 한 9시, 10시쯤 갔을 때 학교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도서관에 가 있는 분들 보면 다 병든닭입니다. 제대로 공부하신 분 몇 분 없어요, 진짜 보면. 근데 어떻게 해도 이 시간에만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도 있고, 실제적으로 본인 시간도 그때밖에 없기 때문에 그 시간을 자꾸 활용하려고 대부분 그렇게 해요. 근데 돌이켜보면 본인이 컨디션이 가장 좋은 시간대가 분명히 있습니다. 보시면 뭐 각자 사람마다 다른 건데, 저는 이 시간을 나누기 전에 본인의 성향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그 새벽 시간을 활용하는 거에 좀 재미를 붙이다가 보니까, 이게 조금 게임이 재밌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모든 걸 활동하면서도 내가 아침만 노력하면 남들보다 성과가 좋다는 걸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학교에서 보내주는 그 어학연수 이런 거 갈 때도, 사실 전 영어를 전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갈 수 있었던 건 정말 아침마다 영어를 했어요. 진짜 영어를 못하는데. 근데 그거가 뭐 영어를 정말 유창하게 잘해 간 게 아니라, 저는 매일 했잖아요. 저는 한 학기 내내 매일 아침에 했기 때문에 그 1시간이 쌓이니까 어느 순간 이 시간이 무섭더라고요. 내가 어느 정도 습관도 되었고, 내가 좀 남들보다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기고, 그런 자꾸 시간을 나누는 연습과 아침을 활용하는 것들을 계속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어디로 쓴다고? 혹시 대기 있으신 분 없죠? 지금은? 네,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계획하고 실천이 정말 이꼴 돼야 된다. 계획 다음에 실천이 돼야 된다는 건데, 사실 이제 뭐 보시면 계획을 되게 거창하게 잘 세우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예, 저도 사실 그쪽에 포함되는 소속된 인물 중에 한 명인데, 되게 계획을 거창하게 잘 세울 수 있는데, 제가 이걸 좀 많이 해보니까 계획이 되게 가이드라인만 딱 잡고 그냥 바로 실천을 하는 거예요. 실천하면서 계획을 자꾸 바꾸는 연습을 하다 보니까, 어? 계획하고 실천하고 되게 비슷한 거야, 어느 순간. 내가 잠시 생각한 걸 실천하고 이걸 계획처럼 기록을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계획이라는 칸에 모든 걸 작성하고 계획에 맞춰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계획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만 잡고 카테고리만 잡아놓고 우선 실천을 먼저 하는 거예요. 실천하고 난 다음에 내 실천에 맞춰서 계획을 수정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마치 내 계획대로 나는 실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이 자꾸 쌓이다 보면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나는 계획한 것대로 실천한 사람처럼 바뀌는 거거든요. 이런 연습들을 사실 저는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대학교 때 좀 되게 장학금을 받고 싶었고 외국을 가고 싶은데 장학금을 받으면 그 돈으로 갈 수 있게 엄마가 해주신다고 해서 사실 좀 그런 노력을 좀 많이 했었는데 이런 계획과 실천이 이꼴이 되기 위해서는 계획이 너무 거창하면 일단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보통 보면 계획이 너무 많아 사람들이. 그걸 다 하다 보면 지칩니다. 무조건 지치고 사실 하루 이틀 3일은 잘할 수 있죠. 근데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3개월 이상 계속 하려면 계획이 너무 거창하면 안 돼요. 그냥 꾸준히 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놓는 게 좋거든요. 하나 성공하고 하나 실패해도 괜찮으니까 일단 성공하는 것들을 계속 만들어 놓고 반복적으로 하는 게 가장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벌써 얘기를 했네요. 이기는 게임을 반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조금 쉬운 것들을 많이 하려고 했어요. 뭐 만약에 처음에는 예전에는 그런 목표를 나 오늘 무조건 100장의 책을 읽겠다, 페이지를 읽겠다 이런 좀 거창한 목표 뭐 일주일에 무조건 5권을 읽겠다 이런 목표를 세워보면 거의 다 실패하세요. 새해 목표를 세우실 때 보시면 되게 전략적이지 않나. 항상 거창하고 꿈만 크고 막 내용이 너무 많아. 근데 내용이 많으면 결국 잘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는 뭐 저는 워낙 게임을 되게 좋아도 했었고 제 닉네임이 이제 스나이퍼 둔 게 소실적에 총을 쏘는 게임을 너무 열심히 했어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전국에서 막 이렇게 아이디를 500만 원에 팔고 막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게임을 했는데 게임을 열심히 하면서 느꼈던 거는 이게 게임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즐기고 이기기 위해서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게임을 할 때도 이기는 걸 좋아하고 즐기는 걸 좋아하면서 내 계획은 이기는 계획을 안 세워 사람들이. 이길 수 없는 계획을 너무 많이 세운다 이거죠. 제가 항상 보면 계획 세운 사람들 와서 이렇게 보여준 거 한번 보세요. 한번 너무 거창해. 너무 많은 걸 해야 되고 근데 그걸 하루 만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다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기는 게임을 해야 되고 심플해야 되고 그리고 계획과 실천이 바로 이어질 수 있는 계획들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게 이 개똥철학이 만들어진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 솔직한 얘기는 저도 매일 실패합니다. 이걸 하면서. 제가 이거를 강의를 하면서도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하루에도 매번 실패를 해요. 왜 자꾸 실패를 할까라는 탓도 해봤었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뭐 제가 오늘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 중에 가장 핵심은 이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목표가 있어요. 목표가 있고 오늘 하루는 조금 실패도 내가 그 목표로 가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근데 목표가 없으면 매번 비슷해요. 하루를 실패해도 문제가 되고 이틀을 잘해도 문제가 되고 이틀 잘하면 3일째는 더 잘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더 잘하기가 힘들어요. 해보면. 그렇게 계속 꾸준하게 가는 것도 사실 어렵고 뭔가 성수기도 있고 비수기도 있고 막 그런 시간에 따라도 바뀌고 주변 환경에 따라도 바뀌고 모든 게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 잘 되기만 바라잖아요. 근데 조금 실패도 괜찮다는 걸 좀 받아들이고 대신 내가 이걸 실패했지만 내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만 인지를 계속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제가 정말 군대 있을 때 뭐 이렇게 했던 말들인데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고 제가 맨날 군 후임들한테 맨날 얘기했거든요. 무슨 선생님도 아닌데 말이죠. 제가 군대 있을 때 제일 잘했던 거 한 개가 말 더듬는 친구를 고쳤어요. 제가 엄청 때렸거든요. 말을 더듬으면 계속 때렸어. 근데 그게 정말 막 머리를 때리고 이런 게 아니라 너 나가서 뭐 먹고 살 거냐는 얘기밖에 안 했어요. 제 거 걱정도 못 하면서 맨날 좀 그렇게 했었는데 그 친구한테 딱 목표는 그거였어요. 말 더듬지 않는 걸 3년 안에만 해라. 근데 3년째 됐을 때 더듬긴 해요. 급하면. 결국 더듬긴 하는데 그래도 시작했을 때보다 3년 있었을 때 바뀌었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그 친구한테 항상 했던 말은 그거였거든요. 야, 네 목표가 뭐냐. 그 목표만 딱 달성하기 위한 그 하루하루만 하면 되지 않냐. 결국 365일을 다 잘할 수 없거든요. 365점이 될 수 없는 게임인데 사람들은 자꾸 365점이 동그라미 되길 바라면서 뭘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목표만 분명하면 꾸준히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목표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걸 정말 진짜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이게 저 군대 있을 때 제 노트에 적혀 있던 건데 어떤 책인지 기억도 안 납니다, 사실. 근데 제가 뭐 이 자기 자신이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음을 깨닫는 것보다 더 만족스러운 체험이 없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정말 와닿아가지고 그때부터 적어놨던 건데, 제가 그 앞에 대학교 얘기를 했을 때 제 목표는 무조건 4.5점이고 99점에 1등 하는 목표였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전액 장학금을 받고 그 전액 장학금을 통해서 외국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거든요. 딱 목표는 그거 하나였습니다. 내가 기계공학과 공부를 엄청 잘해서 기계공학을 잘하고 싶다, 전혀 마음이 없었어요. 무조건 점수만 잘 받자였거든요. 근데 그게 뭐 어떻게 보면 좀 야가 빠질 수도 있겠지만 목표 달성을 하는 방법 중에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목표를 어떻게 잡느냐. 그 다음부터 목표보다는 더 중요한 건 내가 그 목표를 계속 하고 있다는 마음가짐, 자세, 이런 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혹시 또 들어오시는 분 있나요? 따로 들어오신다고 연락 온 분은 없는 것 같아요. 누구 지금 참가하시는 분 뜨나요? 네, 아니 없어요. 네. 떨려서 한 번 더 말해봤어요. 그냥. 잘하고 네. 계십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한 명 대기 있는데 서울희라고요. 이거 아. 수락을 해야 되나? 수락하지 해마라. 말까요? 해마라. 해마라. 하지 희 말까요? 오빠 오는 거야. 희 오빠. 희 오빠야. 네. 히버지에서 오빠님으로. 나이가 요즘 많으셔가지고 허리도 아프시고. 포도님 목소리 너무 좋으세요. 저 목소리요? 약, 그래, 우리 말을 좀 해줘야지. 혼자 말하니까 너무 약간 긴장하시는 나영석 것 같아. PD님 느낌 엄청 많이 나영석 나는데. PD? 맞아요. 그분은 저는 사실 처음 뵀거든요. 강의도 돈 안 많이 돼서. 벌잖아요, 나영석 PD는. 포도님도 곧. 팬클럽 만들어지겠습니다, 네, 이제. 일단 휘님이 오셔가지고 휘님 휘님 들어오신 건가요? 네, 그때요? 들어오신 것 같아요. 휘님 들어오신 건가요? 휘버즈님? 뭐 육아 때문에 허리가 많이 아프시다고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세상에 그 카푸치노인데 동의원이 열심히 듣고 있는 것 봐. 와. 야. 잠깐, 옆에 사람들 다 보이고 싶으면 어떻게 설정해요? 몇 명밖에 안 보여서. 이게 지금 저는 그렇게는 안 얼굴이 되죠. 안 보여요. 갤러리로 해놓으신 거죠? 그 위에서 보기에서 갤러리로 해놓으면 많이 보이는 전체 다루는 안 보여요. 그죠. 화면 공유할 때는. 근데 이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시면 얼굴을 전체 보고 싶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지금 공유함을 잠깐 끄시면 전체 화면이 다 그죠, 보이기는 그죠. 해요. 근데 밑에 내려가는데 사람이 얼굴이 안 이러면 보임. 전체 화면 보이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다 미인입니다. 보이네요. 와. 아름다우십니다, 모두들. 휘 오빠님 어디 휘오빠님 계신가요? 여기 계셨는데 어디 가셨나? 너무 신기해요. 다들 한인물 하시네요. 자, 좀 제가 많이 괜찮아졌네요. 얼굴이 좀 덜 빨개졌죠? 멋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술 먹고 노는 건 정말 잘 자신있는데 강의하고 이런 건 사실 제가 뭐 이렇게 평생 할 줄 몰랐어요. 근데 또 인생이 또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갑자기 이런 강의란 걸 하게 되고 좀 어색하지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너무 잘하신대요. 강의 체질이라고 하시는데요. 네, 그러진 않고요. 네. 자, 당신의 일상을 채우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앞에 얘기는 제가 생각하는 개똥 철학입니다. 시간에 대한 개똥 철학이고 제게 맞다 안 맞다는 나중에 판단하시면 돼요. 사실은 그게 맞다 안 맞다는 본인이 해보고 판단하면 되거든요. 근데 보통 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실수가 뭔가 교육을 너무 많이 들어, 공부는 너무 많이 하는데 그 다음 실천할 때 뭔가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런 얘기 너무 많이 하시는데 일단 해보시고 안 되면 포기하시면 되고요. 자기한테 맞는 스타일을 찾아야 되는 게 제일 핵심이거든요. 저는 플래너를 팔고 있기 때문에 플래너를 하라고 또 강조를 드리겠지만 플래너를 안 쓰셔도 충분히 시간 관리 잘 하신 분들 많습니다.
그렇고 시간 관리 잘 하시는 분들을 조금 벤치마킹 해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누군가 중에 시간 관리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좀 많이 참고하려고 했더니 3시 반, 4시에 많이 일어나시더라고요. 제가 원래 5시 이상을 했었는데, 그래서 뭐 기존의 회사지만 제가 탱크옥션이라는 데 회사를 갔을 때 그 처음에 매출이 갔을 때 50만 원이더라고요. 계속 한 달 반 동안.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있을까 했을 때 정말 무식하게 했던 건, 제가 새벽 4시에 매일 출근했어요. 근데 4시에 출근을 하려면 3시 반에 일어나야 돼요. 3시 반에 일어나서 4시에 출근해서 죽어도 회사에서 죽겠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진짜 3년간 진짜 죽어라고 일을 해봤던 이유가, 어떻게 하면 이게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계획한 대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사실 되게 테스트를 많이 봤어요. 제가 또 그런 걸 좋아하고 계획을 세우고 난 다음에 테스트를 해보는 건데, 지금 이런 시간 관리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면이잖아요. 개개인들을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거고 돈이 드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근데 교육을 많이 듣고 난 다음에 핑계거리를 너무 많이 찾으신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교육을 듣는 것도 좋고 제 얘기도 좀 뭐 참고하는 것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건 실천입니다. 자기한테 맞는 걸 찾아서 실천을 하는 거지 누구께 정답이다 이런 건 전혀 없고요. 자기 걸 찾아서 내 시간 관리 내가 잘하면 되는 거지, 남의 거 너무 많이 들으시지 마시고 필요하면 참고해서 듣고, 들을 거 듣고 버릴 거 버리시면 된다 말씀드리면 되고요. 이 당신의 일상을 채우다는 저 위클리 플래너랑 그 100일 스터디 플래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실질적으로 이 대화는 2021년도 채우다 플래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건데, 이 제 기본 컨셉입니다. 채우다 50이라고 돼 있어요. 제 걸 잘 보시면. 근데 이 502가 지금 제 이름 서영두거든요. 근데 이 서의 S자랑 영두의 영두를 합쳐서 50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유치한데 저한테는 엄청난 의미 부여를 해서 만들었던 것이고, 이 502를 하면서 채우다의 채우는 제 아들 이름이고 502는 제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채우 아빠가 채우를 데리고 이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를 채우다 502라고 만들었었고, 이게 표현을 채우다 502로 했을 때 좀 뭔가 복잡한 것 같아서 이제 그 회사명은 채우다라고 했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본 컨셉은 502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502는 제가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서영두를 꼭 표현해야겠다 생각도 있었고, 그래서 502라고 표현했고, 저희 거는 보시면 평일이 5일, 주말이 이틀인 걸 502에서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평일은 5일이고 주말은 2개다. 이걸 되게 강조하고 있고, 그럼 보시면 항상 평일이 월요일부터 시작을 해요. 모든 다이어리가 달력이. 그리고 주말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그렇게 50이라는 걸 구분했다는 걸 보시면 되고, 5 플러스 2는 7이죠. 그래서 일주일이라는 걸 강조하고 싶었고, 위클리 플래너라는 걸 만들고 싶었어요. 지금 보시면 되게 끼워 맞추기처럼 보일 수 있는데, 저도 하면서 계속 끼워 맞췄거든요. 끼워 맞추기를 해서 이렇게 만든 건데, 제 컨셉이 이런 거다. 5 플러스 2는 7이다. 이렇게 돼 있고, 월화수목금토일의 위클리 플래너가 제 거의 가장 핵심이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시간을 나눈다는 표현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 시간을 나눴을 때 저는 새벽 시간을 많이 활용한다. 그래서 24시간을 5로 나눴을 때 새벽, 아침, 점심, 저녁, 밤이라고 5개를 나눴었고, 그 중에 하루에 나는 2시간만 4시간을 만드는 걸 목표로 세우면 된다. 24시간 중에 22시간은 조금 흘러가게 둬도 되고, 그 나머지 2시간만 좀 집중을 해보자. 이게 이제 제 채우다 플래너를 만든 그 컨셉이고 메인 테마가 50이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제가 24시간 다이어리라고 광고를 해요. 저 역시도 24시간을 표현하는 다이어리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추구하는 거는 24시간 중에 2시간에서 3시간만 쓰는 게 핵심이지, 제가 아까 86,400초를 어떻게 다 관리하냐 이거죠. 24시간을 다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고, 시간 관리를 엄청 잘 하시는 분들도 실질적으로 보면 허수가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24시간 그렇게 잘 관리하면 지금 저희랑 만날 일이 없고 더 훌륭하신 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엔 보통 사람들, 저희 같은 일반인들이 해야 되는 건 하루에 나를 위한 2시간, 3시간을 찾고, 처음에야 1시간을 찾고, 그 다음은 2시간을 찾고, 3시간을 찾고, 이런 식으로 발전하는 건데, 그런 나만의 시간을 잡는 거를 가장 핵심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채우다 플래너를 만들었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채우다 플래너에 보시면 채우다 패드라는 것도 있어요. 사실 여기 보면 그냥 일반 플래너는 뭐 위클리, 먼슬리 이렇게 돼 있는데 제 거는 굳이 앞에 이렇게 뭐 채우다 패드라는 걸 만들어 놓고 플랜 액션 드림이라는 주제로 나를 찾고 꿈을 그리고 계획하며 실천하라 이런 이야기를 적어놨어요. 보시면. 근데 내가 이 얘기를 왜 적어놨냐라는 걸 좀 말씀드리면 이 채우다 플래너를 통해서 앞에 채우다 패드를 통해서 본인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취지예요. 본인의 상황을 모르고 난 다음에 괜히 그런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자 의미가 없다. 내 상황부터 알아야 된다. 이거를 꼭 강조하고 싶었던 거고, 후라고 적혀 있는 게 나는 누구인가 해서 제가 이제 만다라트 기법을 통해서 본인을 찾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놓는데, 본인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게 가장 취지입니다. 만다라트를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내 주제를 알아야 된다 이거고요. 내가 아침형 인간인데 밤에 공부하면 안 된다는 거와 똑같은 얘기고, 내가 진짜 야간형 인간이고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스타일인데 아침 일찍 해서 다 남들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24시간의 새벽을 강조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 아침을 강조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 가장 핵심은 나한테 맞는 시간을 찾는 게 이제 가장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누구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미션, 삶의 방향과 일치를 하는가 이런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은 이유가, 제가 목표를 명확히 잡아야지 그걸 계속 이끌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려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돼. 내가 내 삶의 방향과 일치하는 게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미션이란 것도 만들었고, 뭐 꿈을 분류하는 것도 이렇게 채우다에서 만들어져 있고요. 꿈을 그리는 것도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꿈과 목표, 계획, 실천을 연결하는 것들, 이런 것들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 제 플래너를 써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그냥 위클리 플래너에 하루하루 시간 관리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걸 얘기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시간 관리 100번 해봤자 그냥 하루 시간 관리 잘한 거밖에 없지, 뭐 한 달 잘할 수 있을 뿐이지 이게 지속될 수가 없다 이거죠. 지속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되고 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는 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100번 강조해도 좋은 거는 나를 잘 아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모든 거에서. 나를 모르고 난 다음에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어렵다고요? 어렵다고 하시는데 어떤 게 어려우실까요? 걱정이네. 시간을 나누다 24 나누기 5라고 돼 있는데 뭐 24 나누기 4도 괜찮고요. 뭐 2도 괜찮습니다. 사실 나는 근무 시간과 내가 근무 안 하는 시간을 구분해도 상관이 없고요. 시간을 좀 나눠서 흘러가는 시간은 좀 포기하세요. 결국에 내가 직장 생활을 해도 그렇고 뭐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은 공인중개사 하시는 시간에 공인중개사 실력이 발전하면 되는 거지 내 인생이 엄청 발전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보면 내 평생 꿈이 공인중개사로 죽겠다 이거면 어쩔 수 없겠지만, 공인중개사 말고 내가 하고 싶은 딴 게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은 날 위한 시간이고, 공인중개사를 하시는 건 공인중개사를 하시는 시간이다. 도끼언니님이 보이셔가지고 갑자기 말씀드린 거고, 지별님처럼 이렇게 커피 전문점 운영하시는 분은 사실 되게 시간이 되게 정신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에 뭔가 발전을 해라고 한다는 게 되게 좀 치명적이지 않나 이거거든요. 사람은 계속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24시간에 보시면. 제가 계속 강조드린 건 똑같습니다. 24시간 중에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4시간을 만들고 이것만 반복하자는 겁니다. 24시간을 관리하자는 취지는 전혀 없고 24시간 중에 4시간을 만들어서 그걸 관리하자. 이걸 계속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계속 반복되는 것 중에 제일 도움이 되는 건 사실 습관이에요. 그래서 버릴 습관, 필요한 습관 이런 것들을 좀 버릴 건 버리고 필요한 것들은 챙기고 이런 것들을 좀 습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한번 하시고 난 다음에 나한테 필요한 습관들을 계속 찾아가는 연습을 하시고 그 습관을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하셔야 돼요. 모든 일은 반복을 하셔야 되고 제가 봤을 땐 최소 21일에서 30일 정도는 하셔야지 그게 습관이 살짝 배긴 거거든요. 미라클 모닝을 엄청 많이 하세요. 대부분 사람들이 새벽 4시에 나오고 새벽 4시에 나와가지고 졸려하거나 다시 자시는 분이 더 많고 다시 주무시고 미라클 모닝 인증만 하고 다시 주무시는 분이 더 많고요.
미라클 모닝에서도 정신 못 차리시는 분 되게 많으세요. 그게 아침 시간에 내가 뭘 할지 모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습관이란 것도 만들어야 되고 내가 뭘 하겠다는 목표도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이 2시간 동안은 내가 지금 뭐 영어 선생인데 내가 정말 스페인어는 이 2시간 동안 스페인은 정말 정복하겠다 하면 스페인어만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은. 근데 사람들은 막 여러 개를 하려고 되게 복잡하게 많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 짧은 시간 동안 핵심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제가 만약에 스마트 스토어를 하는데 제가 지금 스마트 스토어 강의를 3개월 만에 하는 건 사실 좀 무리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 더 많은 전문가들도 있고 1년, 2년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있는데 불구하고 제가 3개월 만에 할 수 있었던 건 전 매일 아침 똑같은 시간 스마트 스토어를 공부하거든요. 공부를 하고 그 다음 내가 공부한 거를 이게 정말 맞나 안 맞나 테스트를 한단 말이죠. 근데 제가 이게 3개월 동안 쌓인 게 1년 동안 한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차이가 많이 날까요? 실질적으로 시간으로 봤을 때 차이가 안 납니다. 왜냐하면 저는 오로지 스마트 스토어만 생각하고 매일 했던 게 있고 나머지 분들은 스마트 스토어도 하고 다른 것도 하시고 여러 개도 하신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 정리를 해서 보면 짧은 시간이지만 집중을 해야 되고 그 집중이 반복돼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뭔가 하루하루 매일 뭔가를 했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게 이제 뭐 속히 말하는 작은 성취라고 표현도 하시는데 습관이 반복됐을 때 내가 뭔가 성과를 느끼는 게 자기가 하고 싶은 목표로 가는 아주 중요한 길이 되기 때문에 뭐 이건 반복해서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이거 되게 중요시하거든요. 그래서 버릴 습관과 필요한 습관을 꼭 찾아야 되고 이거는 습관이 지난주의 습관이 있고 이번 주의 습관이 바뀔 수가 있어요. 충분히 사람마다. 왜냐하면 해보면 내가 했을 때 X표가 많이 되거나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많아. 그런 거는 버리면 돼요. 내가 괜히 안 되는 걸 계속 잡고 바꾸겠다고 사람이 잘 안 바뀝니다. 보시면. 근데 내가 바뀔 수 있는 게 있고 내 목표하고 맞는 것들을 잘 찾아가지고 그거를 내 습관에 넣어야 되는 거지. 불필요한 막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하시면 아침부터 스트레스 받죠. 시간은 시간대로 갔죠. 아침 일찍 일어났으니까 저녁 되면 병든닭 되죠. 좋은 게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왕에 일찍 일어나셨고 이왕에 아침에 뭔가를 하기로 마음먹었으면 그 시간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시고 그 시간을 어떻게 쓸지에 대한 생각을 자꾸 하시고 난 다음에 내 스타일로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걸 좀 강조드리고 싶네요. 좀 격분했네요, 말하다가. 이제 이런 내용들로 해서 2021년도 목표를 세우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제 플래너에 적어 놓는 거고요. 뭐, 독서에 대해서 이제 워낙 독서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제 제가 이걸 말씀드리기가 좀 웃긴데, 보통 독서 목표를 1년간 몇 권 하세요 하면, 1년에 100권 읽을게요. 이런 분들 되게 많으세요. 1년에 50권? 1년에 50권이면 1년이 52주잖아요. 52주면 한 주에 한 권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한 주에 한 권을 읽기 위해선 내가 하루에 몇 페이지는 읽어야 되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목표를 그런 식으로 수치화해서 세워야지 되게 성과도 좋고 빨리 효과 달성을 할 수 있는데 되게 두루뭉실하게 얘기를 하세요. 오늘 뭐 이 책 읽을 거야. 이번 주는 이 책 읽을 거야. 다음 주에도 그 책을 읽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보시면. 그 책을 보시다 보면 이 책은 페이지 수가 너무 많아서 안 읽히는 책도 있고 빨리 읽혀지는 책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려운 책도 있고 쉬운 책도 있고 그런 것들도 본인만의 스타일 자꾸 찾아가지고 내가 결국에 아침에 1시간 책 읽기로 마음먹었는데 이 어려운 책 보다가 아침에 너무 짜증나. 그럼 그 책을 포기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책은 좀 포기하고 띄엄띄엄 읽으면 어때요? 내가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다고 상 주는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읽다가 30페이지에 있는 게 너무 좋으면 그것만 딱 읽고 넘으면 돼요. 그렇게 본인들이 이 게임을 했을 때 자꾸 이겼다는 느낌을 받게 하는 게 좋은데 사람들은 내가 책을 못 읽어서 너무 걱정을 많이 하세요. 보시면. 근데 이거 다 읽는다고 누가 상 주나요? 저는 솔직히 책 되게 대충 읽거든요. 갑자기 뭐 60페이지만 읽다가 이 작가가 좀 마음에 안 드네 이러면 안 읽기도 해요. 근데 책을 그런 식으로 읽어야 내가 살아가는 데도 도움이 되고 목표 달성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뒤에 보면 책이 좀 많잖아요. 저도 한 집에 책이 한 7, 800권 정도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7, 800권 다 읽었냐? 이거 딱 물어보시면 솔직히 한 100권 제대로 읽었을까요? 근데 7, 800권을 한 번씩 한 페이지씩은 다 본 것 같아요. 아침에 한두 페이지 보시고 두세 페이지만 보시고 넘어가고 그렇게 하는 것도 되게 많기 때문에
뭐 독서에 대해서도 이런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이래 뭐 책을 엄청 잘 읽거나 글을 잘 쓰거나 그런 사람은 전혀 아닌데 제 스타일로 봤을 때는 이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되게 무식하게 공부하시는 분 되게 많은데 무식하면 영원히 무식하게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기 전에 뭔가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좀 바꿔야 돼. 사람이 좋은 방법이 있으면 조금 그 방법이 괜찮다 싶으면 바꾸는 게 중요한 거지. 자꾸 고집 부리시면 계속 이제 혼자 고집 부리다가 혼자 사실 수 있으니까 좋은 게 있다고 하면 좀 받아들이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계획을 세우는 방법이라고 해서 저는 이제 사실 그 탱크옥션에서도 그랬고 예전에 이제 STX라는 회사에 있을 때도 이상하게 사업 관리와 계획 쪽의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계획표를 많이 세워봤던 사람이고 제일 좋은 거는 그 일을 할 때 그 일에 대한 목표를 일단 설정하는 겁니다. 공사를 할 거면 공사에 대한 목표를 짓고 매출이 있으면 매출에 대한 목표를 잡아놓고 매출의 목표에 맞춰서 장기적으로 뭐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계속 점차 줄이다가 내가 1일 동안 해야 되는 것들을 만들어 놓고 계획표를 잡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가장 큰 그림을 잘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한 거지 되게 디테일한 걸 잘 만드는 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디테일한 거는 결국 하시면서 계속 바꾸는 게 중요한 거고 제일 중요한 건 큰 그림을 그려놓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걸 꼭 아시고 내 목표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위클리 플래너는 제가 그 채우다를 만들었던 이유인데 시간을 지배하는 방법이라고 이제 감히 표현을 했는데 사실 시간을 지배할 수 있는 게 하루만 가지고 시간을 지배하는 건 좀 말이 안 되고요. 일주일을 가지고 시간을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소한 일주일인 거고 한 달에 대한 계획을 좀 많이 세우시면 좋은 거고요. 왜냐하면 일주일에 대한 걸 미리 다 가이드라인을 잡아 놓으실 수 있어요. 보시면 일주일만 한번 빡세게 해보시고 다음 주 일주일 거는 미리 어느 정도 잡아 놓으실 수 있어요. 평일에 일은 언제 할 거며 출근은 언제 하고 아침 시간 언제 하는 거 그럼 벌써 계획은 다 잡혀 있는 겁니다. 다 잡혀 있는 계획에 실천을 어떻게 하냐의 차이밖에 없는 거지 이미 계획은 다 잡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 단위로 계획을 잡으시는 걸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그 각각 해야 될 일들을 분류하는 작업들을 좀 연습하시는 것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말씀을 드려서 일주일 동안 내 생활 패턴에 대해서 조금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이따 제 거에 대한 예시를 좀 보여드리긴 할 건데 그걸 한번 보시고 본인들 스타일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들을 이제 제가 작성했는 걸로 보여드릴게요. 자, 나는 누구인가? 처음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2021년도의 스나이퍼 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저는 이런 거 좋아해요. 적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꼭 이걸 따라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뭘 하고 싶은지를 알아야 돼요. 제가 스타일이 어떤 사람인지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저는 보면 제가 스나이퍼인데 저는 가족에 대한 생각도 했고 성장에 대한 생각도 했고 돈을 버는 거에 대한 생각도 했고 습관 채우다 셀링 브라더스 이런 거 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작년 11월 7일 날 채우다가 나온 날 작성한 내용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고 많이 바뀌었겠죠. 실질적으로는 사실. 근데 지나고 보면 브런치 작가도전 이런 것도 제가 적었는데 됐단 말이죠. 적었기 때문에 된 것도 있고 블로그 이웃 1만 명 이웃이 올해의 목표인데 뭐 될지 안 될지는 해봐야 되겠지만 뭐 이런 것들 스마트 스토어 스터디 모임 이런 것도 제가 적어놨잖아요. 실질적으로 이게 뭐 소모임일지 몰랐지만 제가 적어놓은 거고 이렇게 이제 나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적는 거고 이거 적는 방식은 사실 되게 다양합니다. 방법은. 근데 가장 큰 카테고리는 스나이퍼 두가 카테고리였고 스나이퍼 두가 가장 잘할 수 있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8가지들 그렇게 적어놓고 그걸 확장해서 다시 또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뭐 저는 습관을 보면 새벽 기상, 독서 1시간, 블로그 포스팅, 공부 1시간, 운동 30분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운동을 제가 30분 못해요. 왜냐하면 제가 얼굴이 지금 이렇게 통통하면 계속 유지한다는 건 운동 안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 운동 안 하고 있는 이유는 제가 30분 못 지키는 거예요. 지금 사실 제가 못 지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 해결책으로 생각한 게 지금 아침 출근을 걸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출근을 1시간 정도 걸어서 하고 있는데 뭐 만보 걷기랑 운동 30분을 뭔가 교집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던 거고요. 제가 생각했던 미션에 대한 그 가치에 대한 이야기인데
뭐 나를 표현하는 단어라고 해서 보면 본인들이 본인 성향을 가장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뭐 저는 유쾌하고 프로 직장인이고 직장 생활 잘했고 뭐 어쩌다 CEO가 됐고 뭐 이런 저를 표현한 단어들이 있고 핵심 가치로 제가 생각하는 거 있어요. 저는 항상 성실한 걸 중요시합니다. 열정이 넘치고 그리고 이제 뭔가를 하면 가치 있었으면 좋겠고 의미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가 계획한 건 실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막 적어보세요. 틀려도 좋고 지우고 또 바꾸면 되니까 이 사람들이 한 번 적으면 평생 그거 지켜야 될까 걱정하시는데 천천히 하시면 되고 예, 사업계획서 창업지원이라고 적혀있는 걸 지니스맘께서 보시고 창업지원이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지니스맘이 무서워갖고 수업을 안 듣고 있어요. 저 워낙 열정이 넘쳐가지고 좀 너무 피곤할 것 같은 거여가지고 다음에 꼭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보시면 제 사명이에요. 성실함은 기본이고 의미 있는 계획을 실천하며 그것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나의 목표이자 사명이다. 저는 이걸 적은 지가 지금 4년이 돼가는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근데 이걸 정말 지키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성실함은 기본이니까 아침에 항상 일찍 일어나는 거, 의미 있는 계획을 하기 위해서 제가 사업하는 것들을 계획하고 바로 실천을 해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무조건 실천합니다. 저는. 계획하면 실천하고 그 계획을 바꿔요. 항상. 그리고 그게 가치 있냐 안 가치 있냐는 제가 어떻게 마음 가지고 행동하냐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저는 이런 사명이 제가 가지고 있는 목표에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런 사명을 기회가 되신다면 꼭 만들으시면 좋겠고 그 채우다 플래너가 없으신 분들이 많으셔갖고 제가 PDF 파일을 다 드릴 거예요. 오늘 수업 들으신 분들한테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한번 출력을 해서 사용을 해보셔도 되고 아이패드가 있으신 분들은 아이패드를 통해서 하셔도 되고 뭐 꼭 원하시면 제가 이제 플래너를 다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 린토님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한테 다 보내드릴 테니까 꼭 이렇게 한번 기회가 되시면 작성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저한테는 이게 중요하다 생각해서 만들었지만 이게 뭐 100점짜리는 아니겠지만 분명히 도움됩니다. 오래 뭔가 지속할 때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이런 것들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이 꿈도 그냥 나 부자 되고 싶어 이런 꿈보다는 꿈을 조금 디테일하게 생각해 보는 게 생각보다 좋아요. 이게 뭐 저는 되고 싶은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 롤모델은 항상 스티브 잡스예요. 저는 딱 이 사람 외에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데 뭐 보면 제가 만나고 싶은 사람 중에 막 안정환, 손흥민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되게 유치하지만 되게 이게 정말 속마음이거든요. 내가 제일 만나고 싶은 사람 누구야? 뭐 연예인 중에 임창정. 진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성장한 스나이퍼도. 이런 사람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뭐 내가 만들고 싶은 것들 이런 적어놨거든요. 갖고 싶은 것들. 보면 저는 갖고 싶은 게 나만의 플랫폼, 뭐 내 브랜드, 내가 쓴 책, 내가 만든 다이어리. 좀 자기가 좀 강합니다. 보시면. 그래서 뭐 저작권 이런 것들을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갖고 싶은 거고 내가 되고 싶은 사람 월급 주는 사장님 전 됐거든요. 아직 월급을 잘 주지는 못하지만 월급 주는 사장님 일단 초보사님 됐고 채우다 플래너 기획자이자 제작자가 됐고 온라인 커머스 운영을 해서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고 뭐 작가가 되고 싶은 그 열망이 가지고 있고 건물주가 되는 꿈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이제 이건 당연히 지금 제가 2021년도에 가지고 있는 꿈이지 꿈은 계속 바뀝니다. 꿈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 꿈을 잘 이렇게 카테고라이징을 잘 하셔가지고 꿈을 한번 적어보시는 거 되게 추천을 드려요. 이게 뭐 생각보다 유치하지만 도움이 됩니다. 분명히 적었던 게 또 이루어지는 것들도 있고 이건 제가 2021년부터 2026년이 되겠네. 5년간 계획을 적어봤던 거고요. 보시면 이제 제가 처음에 적었던 만다라트에서 보시면 제가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나 봐요. 근데 결국에 저는 사업을 잘 하고 싶었던 게 핵심이었던 것 같고 보시면 거의 대부분이 채우다와 셀링 브라더스 얘기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11월 달에 적은 내용이거든요. 제가 작년 11월에 적었던 건데 보시면 뭐 저도 오늘 보고 좀 놀랐는데 뭐 2020년 11월 출시, 21년 7월에 채우다 제작, 뭐 만년년 3월 초, 스터디 플래너 출시, 3월 중 출시. 제가 지난주에 출시를 했거든요. 그리고 뭐 이모티콘이랑 캐릭터 준비 이것도 지금 하고 있고 뭐 상반기에는 이모티콘 기획에서 도전하겠다. 그리고 PDF 채우다 제품 제작 판매하고 도서 출원 준비한다. 이게 이제 제 계획이 있거든요. 근데 적었던 것들을 그래도 이룰 수 있다 이거죠.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처음에 만다라트를 통해서 제가 필요한 게 뭔지를 좀 분석하고 난 다음에 꿈을 적고 꿈에 대해서 자꾸 디테일하게 적다 보면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뭐 제가 보면 3년 동안엔 채우다 플래너 10,000부 판매하는 게 목표가 돼 있거든요. 뭐 10,000부를 되면 좋겠고, 오늘 강의를 했던 가장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타임 매니지먼트라 해서 24시간을 분석하는 걸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좀 웃긴 내용인데 어릴 때 많이 해보셨던 내용일까요? 그 생활계획표, 생활계획표인데 그 초등학생만 시키지 마시고 여기 계신 분들 어르신들도 다 그 생활계획표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뭐 5개도 좋고 6개도 좋고 3개도 좋고 쪼개시면 좋은데, 저는 잠자는 시간은 그냥 포기하는 시간이에요. 그냥 잠을 잘 자는 게 제일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11시부터 12시 사이에 자겠다. 그리고 4시에 일어나겠다. 4시부터 7시는 날 위한 시간. 저는 이것만, 예, 어르신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예, 나를 위한 시간을 꼭 만드는 걸 전 정말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해서 시간을 24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냐 보다 24시간 중에 나를 위한 시간을 자꾸 찾고 만들고 연습하는 걸 좀 되게 강조드리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는 오전은 채우다에 대해서 근무하고 오후에는 셀링 브라더스만 일을 하고 있고요. 저녁 시간은 이제 와이프랑 술을 마시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습관에 대한 파드님, 네. 파드님, 줄리님 기다리고 계시대요. 모아 줄리님. 네. 네, 감사합니다. 지니스맘님도 지니스맘님도 네, 들어보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시간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타임 매니지먼트라고 적어놨는데, 뭐 다른 걸 다 안 하셔도 좋은데 24시간 중에 나를 위한 시간이 언제인지 이런 것들을 꼭 작성을 하셔가지고, 뭐 린토님 그 소모임의 미션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꼭 이런 시간을 한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분명히 도움이 된다는 걸 저는 정말 몸소 실현을 했고, 제가 뭐 그 스타트업 할 때도 제가 성과를 냈던 이유도 있었고, 회사 다니면서 좋았던 이유도 있었고, 지금 제가 혼자 창업을 해서 할 때도 사실 이 시간이 되게 많이 도움이 되고, 이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게 하루를 또 이기는 하루가 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제가 이제 상반기 계획 이런 것들을 한번 잡아봤어요. 이렇게 해서 뭐 계획을 잡아봤는데 사실 보니까 상반기 계획은 다 성취를 했더라고요. 한 개 빼고는. 그래서 계획을 잡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걸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게 이제 제가 주로 작성하는 뭐죠? 먼슬리 플래너인데요. 저는 뭐 이런 식으로 먼슬리 플래너를 작성해요. 그래서 사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쓸 때도 있는데 기분에 따라 좀 다르긴 해. 저도 좀 바뀌기도 하는데 최소한 이 정도는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월에 대한 계획을 잡아놓고 이 주에 무엇을 중요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꼭 작성을 하고 월 계획표를 잡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셀링 브라더스 소문난 고기 판매 1000개 이상 이렇게 목표 잡아놨잖아요. 예. 이런 목표들을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항상 살고 있고, 이게 이제 제가 쓰는 위클리의 작성 방식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만들었으니까 제가 이렇게 쓴다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쓰는 게 전혀 잘 된 방법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주로 이제 하루에 중요한 일을 3가지 정도 적고 좌측에 습관에 대해서 적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작성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지금 작성의 70%는 그 전날 주말에 해요. 그 전날 일요일 날 한 주 거를 미리 작성을 해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일요일 저녁이 제일 중요해요. 일요일 저녁은 항상 지금 이 시간이 다음 주 계획을 미리 다 해놓는 스타일이고요. 그렇게 한 주 계획을 미리 다 작성해 놓고 난 다음에 저는 그냥 실천만 합니다. 실천만. 보시면 저는 아침 시간이 중요한데 뭐 지금 보시면 축구 보는 것도 저한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아침 시간에 축구도 봤고 뭐 브런치 관련 포스팅도 해봤고 이렇게도 했고, 이런 아침 시간에 내가 주로 했던 패턴들을 자꾸 만들어서 내한테 제일 중요한 2시간을 자꾸 만드는 걸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고, 생긴 거 봐봐. 평일이랑 주말을 좀 구분을 좀 해주시는 것도 나중에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디테일 쩐다. 네, 이거는 그냥 모는 종이 노트에 제가 그 블랙 저널처럼 한번 작성을 해본 건데 실질적으로 저는 이렇게 계획을 많이 잡습니다. 사실은
제가 플래너를 팔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작성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이게 2월달 계획이란 걸 작성을 해놓고 월별로 어떤 걸 해야 된다는 걸 계속 작성해요. 똑같은 걸 계속 반복적으로 작성합니다. 되게 어떻게 보면 좀 변태 같기도 하고 바보 같기도 하고 무식하기도 해요. 근데 이 똑같은 걸 왜 계속 하냐면 이렇게 해버리면 시간에 대해서 실수를 거의 안 해요. 약속에 대해서 실수 안 하고 다음날 뭘 해야 된다에 대해서 실수를 거의 안 하기 때문에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해서 적고 내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리스트업을 하고 이건 지금 제가 블로그 이웃을 어떻게 만들기 위해서 블로그 포스팅하는 거 계획을 적어 놓은 거거든요. 미리 계획을 다 적어 놓고 블로그 포스팅 또 한번 해보고 뭐 이렇게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하는 것도 해보고 왜 제가 이걸 보여드리냐면 제가 플래너를 제 걸 드리면서 제 거 따라 해보세요 하면 본인이 안 맞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스타일을 찾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들이 있는지 좀 잘 검색해 보시고 자기한테 맞는 이 작성 방식을 찾아가지고 시간 관리도 해보시고 성장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이렇게 보시면 체크 안 된 것들도 많고 뭐 못하는 것들도 많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는 이게 가장 소중한 또 시간이고 시간 관리를 하고 체크하는 게 되게 도움이 됐거든요. 저는 보통 주로 새벽 시간에 이런 것들 정리하고 점심시간에 다시 한번 체크하고요. 저녁에 시간이 되면 하고 안 되면 다음날 새벽에 다시 전날 거 다시 해요. 그렇게 해도 하루 전 거는 거의 다 기억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을 했던 것들을 기록하고 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100일 플래너 같은 경우는 데일리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 양식이 좀 다르고 가장 완벽한 하루라고 해서 계획과 실천의 간극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그 양식을 보시면 이렇게 플랜하고 액추얼이라는 두 가지를 구분해놨어요. 계획표를 써보시면 알겠지만 계획표대로 막 작성을 해놓잖아요. 그럼 이게 계획인지 실천인지 구분이 안 돼. 해보시면 내가 이걸 계획 때문에 적었는지 실천한 거 적었는지 내가 진짜 실제 계획한 게 뭔지 계속 헷갈린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건 좌측에 투두리스트에 리스트업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측에는 그 시간별로 1번은 언제, 2번은 언제 이렇게 계획을 잡습니다. 잡고 난 다음에 실천은 좀 다르게 하는 거겠죠. 실천은 바뀔 수 있으니까 내 현재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계속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계획과 실천을 구분해서 하는 게 사실 이 100일 스터디 플래너의 취지고요. 이건 사실 조금 학생들한테 맞춰지길 바래서 만든 거지 개개인들이 모두 이렇게 빡세게 살라고 만든 건 아니고 본인이 이렇게 사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뭔가 중요한 일이 있고 내가 뭔가 성취해야 되는 게 있으면 이렇게 빡세게 한 100일 정도, 20일 정도, 50일 정도 해보시는 걸 무조건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건 딱 이렇게 기간을 두고 반복했을 때 나오게 돼 있거든요. 저도 공부를 되게 못했는데 공부를 한번 잘할 수 있었던 건 되게 반복이었어요. 거의 해보니까 반복밖에 없더라고요. 반복인데 남들은 반복 안 하잖아요. 근데 저는 반복했어. 그럼 이 게임은 거의 이길 수밖에 없어요. 해보시면. 되게 건방진 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모든 일들은 반복을 통해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계획표도 반복적으로 해보시면 좋겠고 네, 이거 제가 적어온 글인데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것도 아까 전에 군대 있을 때 적어놓은 글이더라고요. 제가 이거 이렇게 적어놓은 건데 네. 이렇게 적어놓은 걸 지금 적어놓은 건데요. 이 군대 있을 때 아까 그 말 더듬는 친구 제가 고쳐줬다 했잖아요. 근데 그 친구 어머님께서 저한테 선물로 이걸 빨간 핑크색으로 주시더라고요. 군대 있을 때. 그래서 제가 군대 있을 때 이 핑크색에다가 기록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 필기를 했던 것들 중에 이제 메시지 중에 하나였고 인생은 마라톤이라고 생각하고 이 본인의 꿈이 있고 본인의 호흡에 맞춰가지고 한 발 한 발 앞으로 뛰어나가면 분명히 본인이 꿈꿨던 것과 비슷한 길로 갈 수 있거든요. 근데 보시면 이제 이 지금 시대가 온라인 시대로 바뀌고 되게 보시면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배워야 될 것들도 많고 남들보다 뒤처질 것 같다는 생각도 되게 많이 있고 사실 배워야 되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은 되게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 역시도 혼란에 빠지고 저도 당장 뭘 배워야 될까 뭐 이런 걱정을 해요. 근데 사람은 무조건 다 다릅니다. 모든 사람 다르고 배우는 종류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내한테 맞는 걸 하시면 되고 내가 좀 못하면 남을 이용하면 된다고 생각하시고
자기한테 맞는 것들을 찾아가지고 좀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 자기한테 안 맞는 그림을 자꾸 맞추려고 하시다 보면 시간 낭비하고 에너지 소비하고 정신적으로도 안 좋고 결과도 안 좋고 항상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시다가 마음에 안 드는 걸 버리고 또 새로운 걸 바꾸시고 이런 것들은 반복될 수 있지만 가장 제가 중요시하는 건 이런 도전을 하는 건 좋지만 나한테 맞는 그림을 찾아야 된다는 거고 그 그림을 찾기 위해서는 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 내가 누군지를 잘 알아야지 이 모든 행위가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아침형 인간이고 내가 미친 성향을 가지고 있고 집착을 하는 사람인데 천천히 뭘 해보세요. 밤늦게 뭘 해보세요 하면 제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밤에는 술 먹는 거에 자신이 없다니까. 근데 자꾸 밤에 공부를 해라, 뭘 일을 해라, 밤에 뭘 해라 하면 저는 결국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되게 단순한 거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데 우리가 심지어 돈을 벌거나 자기가 성장하는 일인데 조금 더 깊이 있게 내가 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한번 해주시는 게 좋지 않냐.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이 자신의 스타일을 만드는 게 시간 관리의 가장 핵심이고 도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의 의지와 태도가 중요합니다. 도구가 꼭 중요하다면 채우다 플래너를 사시면 되고요. 도구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본인의 태도와 의지에 맞춰가지고 도구를 찾으시면 돼요. 꼭 도구 탓하지 마시고 당연히 장비가 좋으면 더 잘 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지만 사실은 90%는 의지하고 태도입니다. 어떤 태도를 가지냐에 따라 어떤 의지를 가지냐에 따라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냐 없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조금은 처음부터 계속 강조하는 건 나를 찾아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내 마음속에 점들을 연결하면 별이 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책 제목 혹시 아시나요? 예, 책을 많이 안 읽으셨나요, 다들? 느낀 거고 내 마음속의 점들이 연결하면 별이 된다. 이게 되게 사사로운 것들을 계속 하시다 보면 자기한테 맞는 게 있어요. 분명히. 저는 어릴 때부터 글을 적는 걸 좋아했고 계획 잡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한테 별이 된 건 채우다 플래너예요. 제가 계획했고 계획을 세워봤고 실패해봤고 반복해봤던 거의 결과물이 사실 저의 가장 큰 아웃풋은 채우다 플래너. 근데 여러분들도 가지고 계신 각자만의 스토리가 다 있고 뭐 작은 습관이든 뭔가 배움을 하시던 뭔가 반복하시다 보면 그래서 최근에 블로그를 하시던 걸 저도 글을 봤더니 의지가 뿜뿜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의지가 뿜뿜도 중요하지만 꾸준히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거기에서 자기의 이야기를 자기의 목소리를 계속 낼 수 있는 걸 연습을 하셔가지고 자기 색깔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람들의 얼굴도 다 다른데 꼭 색깔이 같아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각자 색깔이 다른 건데 그걸 서로 인지해 주시고 그 색깔에 맞춰서 자신의 색깔을 자꾸 찾아가는 연습을 뭐 플래너를 통해서 하셔도 좋고 성장하시는데 꼭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제가 준비한 PPT는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좀 되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다른 거 하나만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화면에 보이시나요? 이거 혹시 보이시나요? 보이실까요? 화면이 보이시나요, 요거? 네, 이 지금 화면은 제가 실질적으로 적는 것이 아니라 PC에서 활용하는 시간관리법인데요. 보시면 저는 이날이 탱크옥션 퇴사한 날이고 지금 이렇게 다 기록을 해놓습니다. 한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고 여기에 중요한 것들을 다 기록을 해놓으려고 하고요. 왜냐하면 기록을 해야지만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내가 어떤 식으로 살았는지 어떤 목표를 달성할지도 기록이 되고요. 실질적으로는 이런 데 숨겨져 있지만 제 매출에 대한 것도 다 있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21시 시간관리 중 미팅에 대한 것도 적혀 있고요. 내일 같은 경우는 제가 할 일들에 대해서 미리 다 적어놨죠.
제가 아직 다음 주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다음 주에 있을 일들을 다 적어 놓은 거는 이미 패턴화돼 있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보시면 뭐 이제 아파트 잔금 이제 부동산 투자한 거 잔금하는 날이 있고 뭐 31일 날 여기는 뭐 휘님하고 저녁 약속이 있다 이런 것도 적혀 있고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제가 4월 19일 날 수스 정규 강의를 할 거거든요. 누구? 정규했고 5일 날 강의 공지한다. 이렇게 미리 저는 날짜의 계획을 다 적는 편이고요. 이렇게 우측을 살짝 보시면 이게 지금 보셨던 100일 플래너 계획을 잡았던 만들어진 방법입니다. 사실 100일 플래너는 제가 이렇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투두 리스트를 먼저 적어놓고 내한테는 루틴이에요. 그래서 따뜻한 물 마시기가 아침에 시작이면 체크를 하고 스트레칭하면 체크를 하고 명상하면 체크하고 이것들을 계속 반복했던 이유가 내가 하루하루 뭔가에 계속 성과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뭐 5개를 달성하던 4개를 달성하던 그건 중요하지 않은데 내가 뭔가 자꾸 더 잘 되고 싶다면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성과를 내는 게 익숙해져야지 다음이 가지. 이런 것들도 못하면 다른 것도 못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뭐 저는 이제 시간 관리 이런 식으로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게 있고 비즈니스 플랜이라고 해서 저 채우다랑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이렇게 계획을 다 잡아놔요. 이 채우다랑 채우상에 뭐 셀링 브라더스 이렇게 계획이 다 잡혀 있고 보시면 뭐 키워드는 어떻게 하고 카테고리는 어떻게 하고 팬클럽 가입하고 막 저공도 하고 막 이렇게 보고서 난리거든. 여기 보시면 뭐 판매가, 제작 원가, 뭐 마진이 얼마며 이런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다 기록되어 있고 뭐 만들어질 계획들 그리고 나중에 보시면 제작을 언제 했고 판매를 언제 하고 이런 것까지 다 계획을 잡아놓는데요. 나온 거야. 뭐 저는 이걸 되게 잘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걸 제가 되게 특화돼 있고 제가 이걸 잘한다는 걸 잘 알고 있어서 이걸 정말 잘 열심히 활용하고 있는데 분명히 이런 것들을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면 제가 꼭 한번 도움을 드릴게요. 이거는 정말 연습을 통해서 오랫동안 해봐야지만 잘할 수 있습니다. 엑셀을 잘 하시는 분들은 되게 많은데 엑셀을 정말 잘 활용하시는 분은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엑셀은 아니고 이제 구글 스프레드 시트인데 엑셀처럼 쓸 수 있는 거고요. 저는 이렇게 이제 시간 관리 다 하고 있고 뭐 체크리스트를 활용한다거나 여기 이제 각각 메모 기능을 활용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있다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다고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뭐 시간 관리에 도움되는 것들은 항상 여러 가지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어플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연습을 하고 있는 거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도움되는 걸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저도 사실 이렇게 테스트를 계속 하고 있고 뭐 제가 만약에 블로그가 있으면 블로그 목표가 10,000명이었잖아요. 내 목표가 블로그 10,000명이면 지금 전체 순위거든요. 블로그 순위. 블로그 순위를 저도 이제 매일 주마다 체크를 할 수 있거든요. 순위도. 그래서 저도 체크를 하고 제가 1일 1포스팅 했을 때 결과가 어떻다? 2포스팅 했을 때 어떻다? 지금 다음 주부터는 지금 2포스팅이 계획돼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저는 계획하고 피드백하고 이런 것들을 각각 주제별로 시트를 다 만들어서 하고 있다는 것도 한번 나중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시간 관리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 조금 더 성장하시고 싶은 분들은 이런 것들을 좀 해보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릴게요. 이건 되게 사실 집요한 것도 중요하지만 되게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막 다 만들면 되는 게 아니라 만들고 피드백하고 작성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 한번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렇게 뭐 저 이제 판매, 제작, 원가, 뭐 부동산 투자에 대한 것도 다 이렇게 다 낙찰가 얼마 해야 된다 이런 거 다 적혀 있거든요. 뭐 홍보 대상은 누구한테 할 거며 뭐 이런 것들 다 계획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사람이 뭐 꼭 계획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제가 주장하진 않았습니다. 사실 처음부터는 하루에 2시간 정도만 자기의 시간을 만들어야 되고 나에 대해서 잘 알았으면 좋겠다고 주장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저도 이제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발전해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누군가에게 승부를 해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되게 디테일하게 승부를 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되게 집요하게 기록을 하고 있고 메모를 하고 있고 계획을 잡고 있으니까 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이런 것들도 한번 만들어서 성장하는 것들도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 처음 시작은 간단하고 작은 것들로 계속 반복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셔가지고 뭐 100일 달성이든 20일 달성이든 꼭 달성하셔가지고 좋은 성과 내셨으면 좋겠고요. 뭐 하여튼 부족한데 이렇게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시간을 너무 많이 오버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동이네요. 시간 너무 많고 시간 잘못 봤어. 시간은 못 봤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시간을 가는지를 몰랐어요. 와. 포도님 역시 못하겠다 이런 말을 믿으면 안 됐어. 다른 분들도 음소거하시고 한마디씩만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질문. 예, 미연님. 네, 미연님 질문하신대요. 너무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저기 좀 그 스나이퍼드님, 그러니까 그 채우다 플래너 수기로도 쓰시고 네. 지금 이 구글 스프레드도 같이 쓰시고 두 가지를 같이 하시는 건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4가지예요. 지금 사실 좀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대기 싫어가지고 네, 좀 많이 하고 있고 사실 좀 셀링 브라더스 사업하는 거가 되게 지금 제 입장에서 되게 빡센데 저 이제 브라더랑 저랑 둘이서 하고 있고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그 일에 대해서는 좀 엑셀로 많이 작업을 하고요. 채우다 거는 사실 채우다를 내년에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것 때문에 되게 연습을 많이 해요. 이렇게 했을 때 진짜 효과가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을 해보는 건데 사실 저도 만들면서 이제 바람이 그거거든요. 제가 만든 게 누구한테는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내용인데 그게 뭐 실천되려면 제가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해서 제가 모르고 팔 수는 없잖아요. 제 건데. 그래서 제 아웃풋이 더 좋아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사실 제 거도 어떻게 보면 모방과 제 경험이 섞여 있지만 나중에는 100% 제가 다 제 걸로 만들고 싶거든요. 정말 도움이 되는 걸 만들고 싶어서 그런 플래너란 걸 만들고 있고 그 아까 전에 모는종이 했던 거는 그 블랙 저널이라고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책 한번 읽어보시면 근데 그게 그 영문판을 그냥 번역한 거예요. 내용은 좀 이상해요. 근데 내 플래너를 내가 만들어 쓴다는 취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거를 계속 연습을 하고 있고 사실은 저는 그건 오랫동안 했던 건데 지금 뭐 디자이너처럼 이쁘게 하거나 이런 것들을 안 해봐서 저도 이제 연습 차원에서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블로그 쓰는 것들은 일부러 블랙 저널로 해보고 제 시간 관리는 위클리로도 하고 좀 데일리로는 이런 식으로 하면 공부하는 사람한테 도움이 될까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자꾸 테스트하는 스타일이고 저는 좀 테스트를 많이 하는 스타일입니다. 왜냐면 결국에는 했을 때 실패는 무조건 있기 때문에 결국 실패를 덤덤하게 받아들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를 그냥 계속해서 성과 낸 거는 드러내고 실패한 거는 과감히 버린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지 않습니다.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저기 질문 채팅창에 있으시면 지니님이 해주시고 윤토님 하셔야 질문하셨는데 되잖아. 같은 내용을 4가지를 다 지니. 적으시는 건지 4가지가 다 다른 내용인지 궁금하시다고 질문하셨거든요. 저 4가지 다 달라요. 예, 4가지 다 다릅니다. 예. 반복적인 건 잘 하진 않고요. 예. 시간이 아까워서 그렇게 하진 않고 각 잡아서 합니다. 그냥 각 잡아서 일요일 저녁에 미친 듯이 다 해버리는 것도 있고요. 저는 사실 일주일치 계획을 일요일 저녁에 다 세울 수 있어요. 거의 어긋나지 않습니다. 바운더리에서 약속이 생기지 않는 이상 시간은 정해져 있고 하는 일은 반복적으로 했기 때문에 내가 할 일만 정하면 되지 그 시간에 뭐 할지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시간 관리할 게 없죠. 뭐 아침 시간에 내가 성장하냐 못하냐 그거 외에는 중요하지 않거든요. 신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신문에. 또 뭐 질문 계획 없으시면 세우는데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니? 카푸치노님이 거? 질문하셨어요. 어떤 거 계획 하실게요? 세우는데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시네요. 저는 오랫동안 해서 이건 제 얘기는 좀 안 맞을 거예요. 저는 한 10분이면 한다. 네. 하루에서 일주일 계획은 10분에서 20분이면 할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오래 했어요. 지금 사실 저 이거 말씀은 이렇게 드리지만 진짜 20년 넘게 했어요. 이 계획 세우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전국에 계획 세운 사람 다 데려와봐 했을 때 내가 1등 못하면 자존심 상해할 스타일이에요. 근데 사실 저보다 잘하는 사람이 훨씬 많죠. 더 똑똑하신 분도 많지만 저는 이걸 20년 동안 했다는 게 저한테는 제 핵심이니까 뭐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 뿐이죠.
제가 멋있어요. 이렇게 계획은 세우지만 맨날 술 먹고 실수도 하고 되게 헛소리한 거 되게 많습니다. 진짜. 앞으로 카톡방에서 놀리지 않겠습니다. 진짜요? 네. 얼굴이 너무 빨개져서 존경의 깜짝- 마음이 너무 감동받아서 아니, 마지막 감동받을 쯤에 눈물 내용은 날 뻔해서 진짜 거짓말 아니고 20년 꾸준히가 제일 어렵잖아요. 원래 네. 좀 무서워요. 갑자기 무섭기도 해요. 근데 존경도 되는데 20년의 아웃풋이 채워더 플래너예요. 사실은. 음, 뭐 사람들은 되게 가볍게 생각하는데 다이어리 어디 가서 떼와가지고 파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제 입장에서는 뭐 내 새끼죠. 이게 내가 만들어서 진짜 내가 한번 잘 만들어서 누군가한테 도움될 수 있으면 좋겠다. 저도 벤치마킹 할 수밖에 없고 저는 플래너로 산 게 100권이 넘어요. 남의 거 사본 게. 다 사보고 다 써보고 난 다음에 딱 판단하고 버리는 스타일인데 뭐 저한테 제일 중요한 것들을 좀 많이 찾으려고 하는 거고 뭐 이건 진짜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절대 따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이걸 강조하지도 않고 그냥 제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하다 보니까 저는 이게 스타일이 맞았고 워낙 또 계획 잡고 뭐 이런 좋아해요. 사실 되게 뭐 이렇게 달성하면 되게 혼자 변태같이 좋아하고 그러겠습니다. 사실 내가 계획한 걸 딱 맞췄다 이럴 때 되게 희열을 느끼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뭐 그렇습니다. 너무 글씨도 시간이 많이 예쁘고. 뺏기시는 거 아닌가요? 괜찮으신가요?